네, 좋은 정보의 공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4월 들어서 조금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월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4월이 원래 조금 힘든 시기인 건지 실적 시즌 앞둬서 그런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눌림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쪽은 여전히 반도체 쪽, 로봇, 성장주 그리고 화장품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 주셨어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주간으로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전략 세워보고요. 남은 이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뭐 4월은 잔인한 날이라서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4월이 왜 어렵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월달, 3월달 너무 상승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이게 주가라는 것은 많이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또 조정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4월 월초는 좀 힘든 구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월초 이격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뭐 지수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좀 종목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그게 빠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화장품,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는 최근에 HBM 또는 유리 기판 쪽이 상당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뭐 시장은 뭐 지금까지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공격적인 모드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했어요. 항상 우리가 수익을 잘 내려면 어느 때 사야죠? 내렸을 때요. 과매도 구간에 매수하면 물론 주가라는 게 거기서 바로 오르기는 뭐 이렇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리스크는 뭐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또 일부 바이오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로봇이 또 한번 서서히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섹터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좀 간만에 준비한 한번 그림 차트를 보고 왜 지금이 좀 적극적인 스탠스로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스피 일간 차트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상승이 일어나고 이때는 이제 우리의 경계 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노란색이에요. 오실레타가 10 정도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내린다 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뭐 아직 만족할 만한 조정은 아니지만 2.6% 내리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가 양봉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제 코스피도 서서히 상승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거 5월 이평선하고 좀 떠 있잖아요. 이거 기술적 분석은요. 이거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구조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밑구리를 다는 지금 작업이 월초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4월 달에 계속 양봉이 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신은 없지만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내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크게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좀 공격적인 스탠스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 좀 고민되고 걱정될 때는 위원님께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또 한번 노려볼 섹터 궁금한데요. 일단은 단기 매도권에 진입한 만큼, 과매도권에 들어선 만큼 반도체, 바이오테크, 로봇 같은 성장주 여전히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S 통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쪽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아마 7차 목표 주가를 달성했어요라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었어요.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게요.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 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HBM, 그다음에 또 온 디바이스 AI, 뉴로모픽 이런 것들이 서로 로테이션 장세를 이런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에서 HBM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뒤졌잖아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3D DRAM 로드맵을 내놨어요. 2025년부터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RAM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굉장히 그 기능을 한 3배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볼 때
물론 엔비디아도 계속 뭐 허점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 쪽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가온칩스가 그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기술적으로 볼까요?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 온 디바이스 AI 디자인 솔루션에서 탑픽이죠.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첫 언급한 뒤로 지금 이제 텐berg가 육박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안 나오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마디마디 여러분께 AS 드려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괜찮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어요. 또 한 번 관심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큰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것도 한번 관심에 두시고요. 한 15만 원까지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정고점 12만 7,900원을 잘 돌파하는지 함께 보시면서 이것만 하게 되면 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15만 원까지 목표가 좀 업사이드에서 제시해 드릴게요. 네,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업해서 15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의 주력 종목이기도 했고 워낙에 높은 상승률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이게 4월 1일에 15만 원대까지 쭉 올라갔어요. 정말 주주분들에게는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던 종목인데 사실 그때가 고점일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날부터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매도를 못 하신 분들께서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 되실 거고 혹여 더 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때가 고점이어서 또 이게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고민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금 위기로 삼아야 되나요? 기회로 삼아야 되나요? 수정 앵커님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롱텀으로 얘기했거든요. 20만 원까지는 네. 볼 수 있다. 뭐 저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식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술적 지표. 이게 저는 언어라고 얘기거든요. 이건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무조건 들고 간다. 그것이 참 변수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뭐 HLB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삼천당 제약이 이상한 루머에 좀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때 딱 15만 원 때 사실 뭐 저희는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매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에서 이 이익에 여기서 관세 법칙에서 움직였다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격은 꼭 메고 가요. 이제 관세 법칙이 크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회귀 본능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테마 뉴스하는 거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 기술적 분석은 꼭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왜 AS를 하고 있느냐? 진위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미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그런 구간에 있고 미국에서 또 유럽도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회사에서 유럽 그 9개국 이미 캐나다에서는 그걸 공급 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9개국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공식 발표한 것을 기자 한 분이 그렇게 썼다 해서 이게 진짜 그 기자 말이 맞을까? 저는 거기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꼭 눌릴 차례에서 눌렀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22일에 IR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음봉 세계에서 노란색이잖아요. 오실레이터 6이면 이때부터는 내려도 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종목, 내용 있는 종목,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좀 소위 말해서 이게 좀 뭐 무늬만 가지고 하는 바이오가 틀려요. 이것은 시밀러고 또 영업이익도 캐시카가 창출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뭐 결코 좀 시총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좋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양양 패턴 나오고 다음 주에 양상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나누어서 이 종목은 제가 제 종목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이제 좀 에큐리티하게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AS에 드리면 14만 원까지 일단 단기주에 열려 있다. 하여튼 뭐 오늘 11만 원 뭐 그 내외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고 1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보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종목이 아무래도 또 위원님께서 주력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워낙에 이슈가 많기도 하고 또 그런 종목이라 이 종목이 특히 최근 급락이 또 나오다 보니 아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답변하시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솔직하게 또 꼼꼼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20만 원까지 갈 수 있고 다른 바이오와는 아무래도 뭐 실적이나 이슈 측면에서 좀 다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원까지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앞서 위기냐 기회냐라고 여쭤봤을 때 지금 그래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 괜찮다 얘기해 주셨죠. 최근에 보면 바이오든 화장품이든 다 좀 수출 실적이 좋았던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이번 주 저희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저희 벌써 이틀 만에 거의 3일 만에 2차 목표 주가를 달성했네요. 네, 뭐 괜찮았죠. 어려운 장에서.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저점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도 좋고. 어제도 제가 밤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뽐내고 싶은 계절이 돌아왔다. 예, 그럼 당연히 화장품하고 또 의료 미용 기기인가요? 예, 그것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죠. 그래서 오르는 거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모으면 실적이 호전된다. 코스메카 코리아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자리는 이럴 때는 뭐 뉴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위수연 밑거리 패턴인데 이런 그 이후에 지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 2차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일정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눌리면서 지금 싼고점이거든요. 한 뭐 35,000원대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관심에 두시면서 한 뭐 38,000원 이제 초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 42,000원까지 이 정도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것은 이따 제가 잠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종목을 오히려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눌림에서 다시 한번 관심 한 35,000원대 관심 두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이제 남은 부분 가지고 3차 목표 주가 42,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저희 체크해 보겠고요.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제 3월 말까지 잘 달리다가 최근에 또 약간의 눌림이 있습니다. 제 관심 구간에서 보고 단기 목표 주가 43,000원 정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코 마케팅인데요. 이게 광고 회사인데 보면 정말 다양한 우리 잘 아는 브랜드들 많이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차트 보면 언제 이렇게 잘 갔나 싶을 정도로 확실히 소외된 것도 가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한때는 되게 풍미했던 그런 회사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수정이 坤도 잘 아시겠지만 뭐 레깅스 안다르죠. 예. 네. 잘하시네요. 안다르하고 그다음에 클럭 마사지가 있어요. 예. 네. 그걸 가지고 특히 클럭 마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수입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서 한때 장사를 되게 잘했던 회사인데 그 거품이 꺼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뭘로요? 해외 진출로요. 이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뷰티 쪽에서 믹슨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거 모르셨죠? 네. 네, 믹슨이라는 화장품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존 세럼 부분에서 글로벌 탑 4에 진입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요. 이거 지금 얼마를 예상하냐면은 66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던 그런 수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자리를 보실까요? 상승 다음에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상승 다음에 플랫폼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5일선, 11선을 깨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력. 그러니까 수급에서 지금 탄탄히 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한번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 좀 일부 매도했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봐도 만약에 이번 주 무슨 다음 주 양상 가능성 잘하면 뭐 지난주 이게 뭐야 거래가 작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내일 또 한번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3,000원대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13,800원, 2차는 14,500원. 손절은 11,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광고 관련해서 마케팅 대행사 쪽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 에코 마케팅이고요. 매수가는 1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1차는 13,800원, 2차는 14,5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엑시콘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순환매 돌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을 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향, 바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거 관련된
되는 게 바로 SSD거든요. 그 테스트 1위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메모리 모듈 테스트 장비도 하고 있고요. AI 서브용 그 낸드 SSD 가격 상승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양봉 다음에 도지 음선이 났거든요. 또 밑에서 받치는 뭐 지지라인도 괜찮아요. 한 35,000원 정도 매수는 무료겠고 높게 사시면 또 음봉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철저히 저점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 1차는 32,500원, 2차는 34,2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엑시콘 삼성전자 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1차는 32,500원, 2차는 34,200원, 손절가는 2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3월에 저희 또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축하할 일이 있었는데 4월에도 이런 또 기세를 좀 이어가셔서 저희 이 힘든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좀 전략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공개 방송을 장중 내내 준비하셨어요. 네. 이 어려운 4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유망한 쪽 알려주신다고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시리성 테마는 선수들에 따라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큰데 과연 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떠오르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3월 또 은덕에 의해서 베스트 얻어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익날 종목 한번 드려볼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